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오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뱅은 아리아라 코헤이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7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아라는 12회에 무너져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야마모토 상대로 6월 23일 홈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타이라 카이마 상대로 2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타카 마츠리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 3연전이 모두 타카 마츠리임을 고려한다면 타선의 부활은 요원할 듯합니다. 3투수 3이닝 3실점으로 경기를 날려버린 소프트뱅크의 불펜은 커맨드 안 되는 강속구 투수들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릭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8일 세이브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1실점 13삼진 완투승을 거둔 야마모토는 아리아라와의 맞대결 패배 이후 다시금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에게 있어서 복수전이 될 듯합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사사키 로키의 투구에 막혔던 오릭스의 타선은 일단 2일의 정비 기간을 가졌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반등의 여지는 꽤 충분한 편입니다. 불펜 대결로 간다면 현 시점에선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타카 마츠리 기간 동안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타격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야마모토는 마지막 올스타에 뽑히는 등 겹경사로 사기가 오른 상태입니다. 아리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음 경기까지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타카 마츠리 부진에 들어간 타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는 이마나가 쇼타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7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15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마나가는 솔로 홈런 1발을 제외하면 완벽한 투구를 해낸 바 있습니다. 리그전 재개 이후에 이마나가는 최소 7이닝 1실점을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마키 슈고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DeNA의 타선은 원정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시리즈를 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의 타선은 원정보다 홈 경기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4이닝을 6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정말 실점을 하지 않은 게 용할 정도입니다. 히로는 오세라 다이치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8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오세라는 집중타를 허용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DeNA 상대는 처음이지만 아무래도 원정 야외 경기는 약하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토고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연장전에서 또다시 대폭발하면서 6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이 살아났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 팀의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역시 강력한 좌완 선발 투수일 듯합니다. 6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시마우치 소타로가 결정적 패배 위기를 막아준 게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이후 히로시마 최대의 약점은 좋은 좌완 선발 투수가 나올 경우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나가는 현역 최고의 좌완 투수 레벨이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세라가 대등한 투구를 해줘야 하지만 아무래도 홈 경기에 DeNA 타선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는 딜란 피터즈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8일 한신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피터즈는 5이닝은 잘 막아줄 수 있는 투구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아쉬운 결과를 남겼었는데 최근 홈에서의 피터즈는 5이닝 2실점이 한계인 투수라는 게 약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런 외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면서 4안타에 그친 게 컸습니다. 역시 홈런이 터지려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터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의 불펜은 승리조 두어 명 외에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미는 이노우의 하루토가 연패 저지를 위해 1군 소환에 응합니다. 시즌 첫 1군 등판이었던 23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노우에는 좌완 투수의 이점을 그다지 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이노우에게 호투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 상대로 단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무수한 득점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린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6회 말과 8회 말의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지막 이닝에서 오실점으로 무너져버린 불펜은 타일러 비디 영입이 이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비록 야쿠르트가 오가사와라에게 맡기긴 했지만 오가사와라 정도 되는 좌완 투수니까 맡긴 거지 이노우의 레벨의 투수는 공략을 해볼만 한 레벨입니다. 피터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아슬아슬하게 야쿠르트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최근 요미우리는 홈런 외에 득점 문제가 있고 결국 진구 구장에서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한신 대 주니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이에 요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사이키는 역시 홈에서 매우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 경기의 사이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DeNA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9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앞선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집중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치카모토가 없는 상황에 한신은 히어로가 필요할 듯합니다. 추격조 불펜들의 부진은 향후 한신이 후반기로 갈수록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니치는 타카하시 히로토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0.1이닝 4실점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타카하시는 첫 타자인 브린손의 타구에 다리를 맞으면서 밸런스가 와르르 깨진 게 컸습니다. 일단 휴식은 충분한 편이고 6월 28일 코시엔 원정에서도 7이닝 2실점 투구를 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코자와 레이지를 공략하면서 우사미 신고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주니치의 타선은 전에 없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사미 신고 트레이드 영입은 대성공일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나이델 마르티네즈라는 현역 최고의 마무리가 정말로 든든해 보입니다. 사이키 히로토와 타카하시 히로토, 두 히로토 모두 코시엔이라는 전제에선 쾌투가 가능한 투수들입니다. 타카하시 히로토의 몸 상태가 변수가 되겠지만 좀 더 휴식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리즈는 거르고 후반기에 등판시켰을 것입니다. 결국 불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불펜 대결로 간다면 안정적인 건 오히려 주니치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이브 대 리오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유자 카이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일 치바 롯데와 도쿄돔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유자는 리그전 재개 이후 투구의 기복이 심해지는 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의 맥시멈 한계치가 QS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4점을 득점한 세이브의 타선은 조금씩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지막 4이닝 동안 매 이닝 득점을 해낸 경기력이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세석을 맡아주던 모리와키 류스케의 부상 이탈이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리오넴은 우와사와 나올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8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우와사와는 재고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기복이 있는 편인데 원정 투구 내용을 고려한다면 QS가 기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키시 타카유키 상대로 아리엘 마르티네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리오넴의 타선은 떨어져버린 타격감을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타격은 기대를 해볼만 한 편입니다. 그러나 동점 상황에서 마무리 타나카 세이기가 무너진 여파를 최대한 빠르게 극복해야 합니다. 세이브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력이 원래 떨어지는 세이브 특성상 불펜이 중요한데 모리와키의 이탈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리그전이 재개되면서 유자는 이전의 부진한 모습을 돌아가고 있고 우와사와는 어찌됐든 우한 에이스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지바롯데 대 라쿠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바롯데는 오지마 카즈야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세이브와 도쿄돔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지마는 교류전 이후 자신의 투구 스타일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역력한 편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5월 3일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는 등 13이닝 1실점으로 강력하지만 지금의 오지마는 완전히 다른 투수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5점을 득점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원정에서 반등세를 만들고 홈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경기가 비로 인해 날아갔다는 점은 여러가지 의미로 팀 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펜 대결로 가면 가히 막상막하일 것입니다. 라쿠텐은 카라시마 와타루 카드로 9연승에 도전합니다.
8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라시마는 치바 롯데 원정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즉, 치바 롯데 원정에서 4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게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와 타나카 세이기 상대로 이토 유키야의 동점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화력이 떨어져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경기 후반 집중력이 좋다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마치 유키가 무사 11호의 위기 상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오지마는 분명히 호투를 기대할 수 없는 투수입니다. 문제는 조조 마린에서의 카라시마는 아예 기대 자체가 안 되는 투수라는 것입니다. 기교파의 한계점인데 최근 라쿠텐의 타격감이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고 연승의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선발이 버텨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